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MBTI로 찾아보는 나의 진로라는 주제로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전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들이 있고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커리어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게는 19살부터 많게는 71살까지 다양한 연령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커리어 상담을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이때 주로 MBTI라든가 스트롱 또는 다양한 디스크라든가 도구들을 활용해서 심층 상담을 해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커리어메이커라는 브랜드로요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구직 활동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이해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MBTI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 그 MBTI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미 검사를 진행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온라인이나 그 웹상에서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 조금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인스타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유형 5가지. 네, 상위 탑 랭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내 유형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유형인가라는 오해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지표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적성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직업 환경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요. 만든 사람들은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엄마와 딸이고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서기 미국 시골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메모가 무려 1만 장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마이어스 생가에 가면 그 메모가 유리벽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칼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론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냥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180도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경험적 토대와 이론적인 부분들이 합쳐져서 MBTI라는 툴이 만들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MBTI는 16개의 유형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특정 유형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각 유형들은 각자의 컬러들이 있고 독특함들이 있어서 본인들의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서 활용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MBTI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 8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외향, 내향처럼 두 개는 대립되는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BTI를 이해하실 때는 본인의 유형을 선택하실 때는 외향인지 내향인지 감각인지 직관인지 중에 선택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외향의 아주 끝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드릴 거예요. 내향의 아주 끝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유형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공감이 되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또 가운데 선호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향과 내향의 중간 선호를 보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 화면에 보시는 0점 가운데 점에서부터 외향 쪽으로의 중간에 해당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감 정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첫 번째 지표부터 같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외향과 내향입니다. 네, 외향과 내향을 나누는 기준은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내향적인 사람이야 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향은요, 아이콘 보시면 화살표가 안에서부터 돌아서 밖으로 나가고 있죠. 외향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외부 세계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내향인들은 어떨까요? 내향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추는가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향형들은 그래서 폭넓은 인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외향형들의 특징,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있으면 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기도 해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넓혀 나가야 재미있고 즐거운 거죠. 반면에 내향형들은 어떠냐? 이것저것 여러 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를 딱 정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편안함들을 느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외향, 내향이 어느 날 같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어요. 아시죠? 뒤에 낙하산 메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네.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한 달 뒤에 외향형한테 물어봐요. 야, 너 패러글라이딩 할 줄 알아? 네, 외향형이 뭐라 그럴까요? 전형적인 외향형들. 해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야, 그거 올라갔는데 어떻게 낙하산 되게 무거웠고 뛰어내리는데 막 되게 조마조마했고 새가 된 것 같았고 떨어질 때 막 다리 부러지는 것 같았고 막 신나서 15분 동안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향형한테요 물어봐요. 야, 너 패러글라이딩 할 줄 알아? 자, 전형적인 내향형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아마 한 발 쓱 뺄 거예요. 해보기는 해봤는데,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신 있게 내가 내향형은 해봤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해봤거나, 책을 사서 읽어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그러면 누구한테든지 할 줄 알아. 자신 있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내향형들은 애매하면 한 발 쓱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신의 영역이 외향과 내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관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향형들은 폭넓은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친구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이야기 나눠보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가서 낯선 사람이 딱 와 있어요. 외향형들은 어떨까요? 친구의 친구도 금방 친해질 수 있죠. 한두 시간 만에. 근데 내향형들한테 친구는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 사람한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친한 친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1대1의 깊은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인이신 경우에는 내향형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10손가락 안에 친구가 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도 다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특성들이 여러분들의 직업 장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외향형들은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잡을 선택을 하셔도 직무를 해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향형이 계속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된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을 정도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번아웃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있는 잡의 특성하고 비교해 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내향인지 외향인지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내향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또 외향인들은요. 외부 활동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요. 만나서 뛰어노는 거, 활동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잘해요. 내향인들은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서 자기 방에 앉아서 하고 싶은 걸 해야 충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활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안 들어오고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업무를 다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향형들은 어떨까요? 그런 직무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반면에 내향형들은 오피스 안에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자리가 있고 자리가 계속 바뀌는 이런 직업에 가게 되면 되게 불안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편함들을 느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 외향형들은요, 말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속도보다 말의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요, 해서는 안 되면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뒷수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쟤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입단속을 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근데 내향형들은 어떠냐? 글로 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글로 쓴다라기보다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향, 내향 모두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적극성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외향형들은 행동을 먼저 하고요. 내향형들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사하시게 될 업무적 환경이요,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상사나 같이 일하는 조직 문화가 적극적으로 액션 먼저 들어가는 단체다라고 하면 내향형에 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려움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 여기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반면에 모두 다 침착하게 연구원들이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근데 내가 외향성이 높아요. 딱 들어갔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바뀌지? 변화가 없지? 막 갈등하고 고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외향형들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이야기를 아주 잘합니다. 수수수수 얘기를 잘해요. 내향형들은 시켜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 내향이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외향형들이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내향형 뭐 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돼야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향형들은 침묵이 또 흐르니까 불편합니다. 둘이 같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내향형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외향, 내향이 같이 대화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가족하고 이야기하실 때 충분히 내향형이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외향형들은 내향형의 생각을, 진짜 생각을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향형들은 소모에 의한 에너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충전이 되고요. 내향형들은 가만히 자기 방에서 쉬어주셔야 충전이 되는 거죠. 직업 세계에서 롱런 하시는 방법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외향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신나게 활동적인 거 하시면서 놀아야 충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월요일에 출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향형들은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면 가만히 자기 방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직무들이 있다면 그 직무적 환경하고 나의 유형하고 일치하는지 정도는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표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감각과 직관입니다. 감각과 직관을 나누는 기준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각형의 그 이모티콘을 보시면, 아이콘을 보시면 눈이 그려져 있죠. S 감각형은요, 오감에 의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받아들입니다. 오감이 뭐죠? 보는 거, 듣는 거, 후각, 미각, 촉각. 세상의 정보들을요 쫙 펼쳐놓고요, 감각을 주로 써가지고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요. 반면에 직관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구가 그려져 있죠.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아이디어, 느낌, 직관, 직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들을 쫙 펼쳐놓고요, 필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좀 다른 성향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에서 그 무료로 있는 검사들을 하시면 SN이 약간 헷갈리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활동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앞에 제가 화면에 무언가를 띄워드릴 겁니다. 딱 보시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면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과하면 떠오르는 거. 빨간색. 네, 좋습니다. 또요.
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좋습니다. 네. 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괜찮아요. 아무거나. 과일. 네. 과일 좋습니다. 네. 백설공주. 백설공주 좋습니다. 네. 저희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사과하면 떠오르는 거 전형적인 S. 완전 끝쪽으로 쓰시는 분들은요. S타입들. 네. 빨갛다, 둥글다, 새콤달콤 사각사각 맛있다. 뭐죠? 사과를 딱 봤을 때요. 오감으로 파악되는 정보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N 직관형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요. 백설공주, 비타민C, 뉴턴, 대구, 애플, 아이폰, 스티브 잡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셨죠. 네,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무슨 얘기냐? 사과와 연계된 2차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먼저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S타입과 N타입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S타입들은요. 오감에 의해서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딱 이런 그 재료가 딱 나타나면 가로, 세로, 높이, 무게, 딱딱한지 무른지, 직육면체, 특성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근데 N타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딱 보고 이걸로 뭐 만들면 좋겠네? 도면도 없이 그냥 턱턱 쪼개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 눈에 보여요. 그리고 결과도 잘 나옵니다. 가능성과 의미가 중요한 거죠. S타입들한테요. 이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물어보면 바닥에 있는 조각조각 나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잖아요. 뭘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세 글자로 답합니다. 쓰레기. 네, 생각하셨던 분들 있죠? 네, 쓰레기로 봐요. 근데 N타입들은요. 이걸 재조합해서 예술작품, 퍼즐, 칠교 이런 것들로 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요. 전봇대 밑에 고철이 딱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전형적인 S타입들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다가 고철을 딱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여기다 쓰레기 버렸어. 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S타입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거 가져다가 고물상에 갖다 주면 키로당 요즘 얼마나 받을까? 귀찮아서 갖다 주진 않지만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직 활동하실 때도 마찬가지. S타입들은요. 채용 공고 딱 보는 순간 뭘 먼저 볼까요? 연봉. 연봉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느냐? 내가 자취하면서 한 달에 월세 얼마 내고 그다음에 생활비 얼마 쓰고 식비 얼마 쓰고 교통비 얼마 쓰고 그다음에 부모님 얼마 드리고 저축 얼마 하고 쫙 분배했을 때 이거 되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S타입들은 현실 베이스의 의사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N타입들은 어떻게 할까요? N타입들은 길을 가다가 고쳐 떨어져 있어요. 딱 봤더니 로봇 왼쪽 다리랑 되게 비슷해.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쫙 조합해가지고 로봇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봅니다. N타입들은요. 잡을 찾을 때요. 뭘 보느냐? 이런 거요. 네. 이 잡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가능한가? 네. 이 잡이 앞으로 내가 갔을 때 더 배우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S와 N타입들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죠. S타입들은 정확한 정보 처리를 합니다.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4 다음에. N타입들은요. 비약적인 정보 처리를 해요. 전체를 쭉 펼쳐놓고 필요한 것만 빠르게 취사 선택을 해요. 자, 예를 들면 S타입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국어 시험을 봅니다. 1번 풀었고 2번 풀었는데요. 3번을 몰라요. 자, 모르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넘어갔어요. N타입도 넘어가고 S타입도 넘어갑니다. 왜? 학습법으로 배웠어요. 네, 모르는 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풀어. 그렇죠? 근데 전형적인 S타입들은요. 4번 풀고 나서요. 3번 째려봅니다. 네, 그랬던 적 있으신가요? 뒷자 넘어서 13번 풀다가 혹시 놓칠까 봐 3번 별표 쳐놓고 지나가요.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해요. 이러한 정보 처리 방식이요. 업무를 하는 데 있어도 좀 다릅니다. 어떤 업무들은요. S타입처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회계 업무. 그렇죠? 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체계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직무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N타입이 거기 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S타입인데 N타입들 예를 들어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계속 아이디어를 내래요. 그럼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N타입들이 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성이나 가능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인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꼼꼼하게 체계화시켜서 조직화할 수 있는 직무인지 이런 것들은 구별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S타입들은 디테일,
꼼꼼하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요. N타입들은 전체적인 그림들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N타입들이 선호하는 직무가 기획 관련된 업무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쪽들을 좋아하고요. 또 예술이나 창의적인 직군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S타입들은 디테일한 것들,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공무원 아니면 회계 이런 이제 꼼꼼함들이 필요한 그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그래서 S타입들은요, 일관성과 일상성이 있습니다. 했던 것들을 잘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의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어요. 과제를 내주시면서 샘플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와. S타입들이요, 그 샘플 딱 보면 1분만 스캔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잘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근데 N타입들은 어떻게 하느냐? 샘플을 보여줘도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는 거는 내성에 차지 않아요. 네, 항상 다르게 하고 창의성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샘플일 뿐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샘플 안 주고 알아서 해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타입들은 패닉이 와요. 네, 그래서 뭐 하죠? 네,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네, 서칭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비슷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거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샘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가서 너 그거 했어? 한 번만 보여줘. 네, 30초만 딱 스캔하면요,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N타입은 어떻게 하죠? 샘플도 안 주면 아싸 이러면서 정말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입체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뭐 조형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요. 창의적인 방법들을 쓰는 거죠. 조직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일관성과 일상성, 루틴한 것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공공적, 또는 공공기관, 아니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변화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요. 이런 곳에 가시면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해요. 뭘 하면 되죠? 작년에 이 행사 어떻게 했었는지 검색해보면 그거 보고 똑같이 해서 기한 올리면 칭찬받아요. 잘해왔다. 네. 근데 N타입의 회사 가서 S타입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뭐 새로운 거 없어? 너는 신입인데 아이디어가 없니? 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N타입인데 S타입 가가지고 다음 달 워크숍 막 기획해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연예인도 막 부르고 막 래프팅도 넣고 새로운 걸 막 넣었어요. 그러면 팀장이 뭐라고 할까요? 야, 우린 이렇게 안 했거든. 하던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라든가 직무적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근하는 것들은 많은 불필요한 소요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까요? 나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의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직무의 활동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는 관점, 창의적인 부분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